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셀프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프연금은 은퇴 후에 셀프로 연금처럼 찾아 쓸 장기투자 자금과 포트폴리오를 말하는데요. 자산 배분으로 장기투자하고 ETF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프연금은 개인연금과 장기투자 계좌를 합친 걸 얘기하고요. 개인연금 계좌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서 따로 업로드하고 있고, 셀프연금 투자일지에서는 장기투자 계좌의 구체적인 리밸런싱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셀프연금 수익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대체하는 게 목적입니다. 셀프연금의 투자 목표를 살펴보면 평균 연수익률을 10%로 잡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간 CAGR이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은퇴 시점의 연간 생활비를 월 500만원, 총 6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은퇴 시의 목표 자금 6억 원을 모으면 연간 10%씩 수익을 냈을 경우 연간 6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죠. 목표 자금을 달성하면 연간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원금이 줄지 않을 텐데요.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지예요. 셀프연금 포트폴리오의 개요를 살펴보면 셀프연금은 원래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 KRX 금계좌가 있었는데 2021년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한 건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고 미국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은을 대체하는 용도로 3% 정도만 편입했었는데 현재는 금을 완전히 대체해서 15%까지 비중을 늘렸고, 그리고 미국 장기채 TLT의 일부도 대체를 하고 있어서 현재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전체의 20% 정도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셀프연금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KRX 금을 전량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게 됐어요. KRX 금이 아마 11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매도하게 됐고, 아마 매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업비트 계좌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계좌처럼 계좌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냥 한 계좌에서 모든 비트코인을 모아서 정리가 되는 형식이라서 제가 하고 있는 셀프연금과 그리고 단기투자 계좌 그리고 모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셀프연금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따로 올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KRX 금계좌는 그냥 매도한 걸로 생각하고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인연금 계좌와 2번 장기투자 계좌는 주식, 채권,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 배분하고 있는 독립된 계좌고요. 따로 봐도 각자 자산 배분되어 있고 합쳐도 그 비중이 자산 배분으로 균형이 맞게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셀프연금 수익률 2021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일지부터는 다시 누적 수익률로 기록하게 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투자일지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해서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1번 개인연금 계좌는 투자원금이 3,170만원, 여기서 투자원금은 적립식 투자원금이라 실제 투자금은 이것보다 많아요. 3,700 정도 될 거예요. 투자손익은 267만원이 수익이 나서 투자수익률은 8.4% 기록 중이고, 장기투자계좌는 투자원금이 3,267만원, 투자손익은 380만원 정도 돼서 투자수익률은 11.6% 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투자원금은 6,446만원이고 투자손익은 647만원이라서 투자수익률은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연금 계좌는 월 34만원씩 적립하고요. 장기투자계좌는 대략 월 150에서 200 정도 적립을 해서 합치면은 200에서 250 정도 매월 적립을 해서 장기투자하고 있습니다. 셀프연금의 자산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해서 기록을 한다 했죠. 2021년 3월일지는 3월 19일 기준인데요. 투자원금은 8,329만원이고 전달 대비 마이너스 730만원이 줄었는데요. 아까 KRX 금을 전량 매도를 했다고 했죠. 1000만원 정도 전량 매도하게 됐는데 수익률은 한 15에서 2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그냥 이익 실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매도된 1000만원에 새롭게 적립된 금액 해서 원금은 마이너스 730 정도가 줄었네요. 그리고 투자 수익은 728만원으로 전달 대비 225만원이 줄었어요. 2월 중순서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익률이 조금 감소가 됐죠. 총 자산은 합치면 9,058만원으로 전달 대비 955만원이 줄게 됐어요. 원금은 700만원 줄고 수익은 200만원 줄었죠. 누적된 투자 수익률은 10% 정도고 14개월치의 기록이고요. 남은 목표는 총
6억을 모아야 되니까 현재 모은 금액에서 빼면 5억 900만 원이 남았고 달성률은 현재 15%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은 좀 줄어들었지만 적립된 금액까지 합치면 초록색이 개인연금 계좌고 파란색이 장기투자계좌, 노란색이 KRX 금인데 개인연금도 전달 대비 조금 올랐네요. 장기투자계좌도 적립한 금액 때문에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것 같고요. 전달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오른 것 같고 KRX금은 전량 매도해서 아예 없어지게 됐어요. 다음서부터는 KRX금 없이 다시 누적돼서 그래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게 총 자산이고 전달에는 1억 달성했다가 이번 달에는 금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9천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2021년의 목표 위험자산은 최대 65%를 생각 중이었는데 2021년 3월의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번 3월 달에만 5%를 올렸어요. 그래서 위험자산 65%, 안전자산은 35%고요. 2월 달에는 아예 비중 조정 없었는데 3월 달에 5% 움직인 거고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돼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프헌금에서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만 따로 종목 비중과 리밸런싱 내역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종목별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국내 주식이 4종목 있고 해외 ETF가 한 10종목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4종목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지수 ETF인 타이거 200이 5.2% 정도, 국내 배당 ETF 타이거 배당 성장 5.3% 정도, 국내 ESG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5.2%, 국내 지수 ETF 타이거 탑10이 5.2%. 이런 식으로 국내 ETF는 동일한 비율 5.5%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비중으로 S&P 500 ETF인 SPLG, 나스닥 ETF인 QQQM을 5%대 보유 중, 미국 ESG ETF SUSL을 5% 보유 중이고요. 여기 국내 ESG와 미국 ESG는 둘 다 ESG 리더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섹터별 ETF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XLK와 XLV 기술과 헬스케어 따로 보유하고 있고요. 배당 ETF 비중은 조금 많은 편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합치면 15%나 되거든요. 분기배당 성장 SCHD, 월배당 SPHD, 분기배당 HDV 이렇게 다 5%대 보유하고 있고 미국 리치 ETF도 보유하고 있어요. VNQ를 7.5%대로 다른 것보단 좀 보유하고 있는데 10% 정도 보유하다가 좀 줄여서 7.5% 보유 중이에요. 안전자산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TLT는 24%까지 내려왔어요. 전달에는 28%였거든요. 현금은 10% 보유 중인데 5%는 원화, 5%는 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3월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인 내역 살펴보면 S&P 500 추정하는 SPLG는 4주가 늘어나 53주,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M은 2주가 늘어나 19주, 미국 ESG 리더스 ETF인 SUSL은 3주가 늘어나 36주, S&P 500 기술주 섹터 ETF인 XLK는 1주가 늘어나 9주, S&P 500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는 2주가 늘어나 11주, 분기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2주가 늘어나 35주, 월배당 ETF인 SPHD는 3주가 늘어나 59주, 경제적 해자 개념의 배당 ETF인 HDV는 2주가 늘어나 26주, 미국 리츠 ETF인 VNQ는 1주가 늘어나 40주, 미국 장기채 ETF인 TLT는 1주를 팔아서 88주 보유 중이고요. 국내 ETF는 국내 지수 ETF 타이거 200이 11주 더 사서 68주, 타이거 탑10 ETF가 24주 사서 191주,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ETF가 32주 사서 총 236주, 코덱스 배당 성장 ETF가 24주를 사서 191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위험자산은 5% 늘려서 65%, 안전자산은 35%. 그리고 채권만 매도하고 주식은 다 샀는데 보통 리밸런싱에서 많이 산 거는 가격이 안 오른 것들이고 많이 오른 것들은 오히려 팔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미국 ETF는 전체적으로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ETF는 많이 산 것 같은데 2월, 3월 사이에는 국내 주식이 성적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많이 담게 된 것 같고 해외 주식은 조정이 왔지만 국내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매수량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5%나 늘렸는데 이 정도밖에 매수 안 했으면 만약에 위험자산 비중을 유지했다면 오히려 매수를 안 하거나 일부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외 ETF는요. 국내 ETF는 그것과 관계없이 매수를 했을 것 같고요. 셀프연금 투자일지 3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연금 투자일지와 미국 배당 투자일지, 셀프연금 투자일지를 3대 축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매월 업로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업로드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투자일지나 비트코인 관련 투자일지는 차례차례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